원주생명협동교육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원주의 역사를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와중에서 원주출사와 생명협동교육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했고요. 지난번에 그 일환으로서 원충갑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제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생명협동교육관에서 석경길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원주 충렬사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원거 원천석 선생의 묘역이 있죠. 원주 충렬사에는 원충갑, 김제갑, 원어 등 세 분의 호국 멘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고려 조선 시대의 사람들의 호국 멘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중세사회 호국 멘토들의 삶과 21세기 생명협동 운동가들의 삶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를 위해 두 번째로 김제갑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원주의 사회와 인물 연구에 깊은 내공을 갖고 계시는 오영교 교수님이 그 임진왜란과 의제 김제갑의 목민활동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바 있는데 그 글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제갑 선생은 이제 1525년에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7세 때 시를 지으실 만큼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10세 때 부친이 별세하자 이제 고모부에게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7세 때 이제 윤계의 따님과 혼인을 하셨는데 거의 20년이 지나서 1660년 4월에 그 김시연을 출산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6월 달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세 때 이제 도산서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21세 때 성균지사, 진사, 그리고 29세 때 이제 별신문과 병과에 급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직책을 역임하셨는데, 이제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제 영원산성에서 전투에서 전사하실 때까지 오랜 기간 이제 그 국가에 봉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부인으로서는 이제 파평윤 씨하고 전주희 씨 두 분을 두셨는데 파평윤 씨는 1560년 4월에 그 김시연 아들을 출산하는 와중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주희 씨는 이옥정님의 따님이었는데 1592년 46세로 김제갑 목사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김시백은 같이 산성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영원산성 항전일지를 보면 1592년 6월 2일에 그 아들 김시연에게 도착한 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이 양주와 포천, 영평, 가평 등지를 지나 들어오며 누락질하며 분탕친다고 들었다. 이제 북한강 이북 지역에서 지금 분탕치는 일을 전하고 있고요. 또 수일 전에 외적이 충주로부터 남한강 쪽이죠. 북창을 건너 분탕질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음력 6월이니까 지금 7월 정도가 돼서 장마 때인 모양입니다. 연일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서 지금 당장 범접을 못할 것 같다. 염려하지 마라. 또 들으니 왜군이 도성에 운고하고 양주에서 임진강까지 다 무너뜨린 후 아군이 다시 싸우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양식만 축내고 있게 되니까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또 외적이 임진강에서 패망해온 장수를 죽이고 경강 사람들을 신복으로 삼아서 파선한 배를 수리하여서 강을 건넨다는 말을 전한다. 이 말을 믿을 수 없으나 우리나라는 아군 다수가 괴멸한 후 다시 견고히 방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외적이 강변에 진을 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그 뜻이 반드시 서방으로 향하고자 하리니 통물을 참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황이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이제 아들한테 편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이제 그 당시 원주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 사람들은 굉장히 완강하나 쉽게 그 겁을 먹는다. 적의 형태를 보지 못하였으나 한번 적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비록 50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원주 사람들은 이제 적을 방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가속을 다른 지역에 숨기려 해도 그 지역에서 피난처에서도 적이 출몰할 것을 두려워해서 부득이 이제 영원산성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록 저렴하나 그 군사가 적어서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맞이했을 때 일반 백성들도 굉장히 이제 공포에 떨게 되고요. 또 이제 전쟁의 그 상황이 그 불리하다 이렇게 됐을 때 지도층들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92년 8월 18일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이제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나가서 군사를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시는 소환사의 지위에 있던 이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원주 영원산성에 그 머물지 말고 이제 여주로 나와서 이제 좀 대처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권유하죠. 비록 땅을 지키면서 죽기로서 직분을 다하고자 하나 성은 외롭고 일은 급한데 어찌하겠는가. 모름지기 이리로 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하고 여주와 원주의 지경에서 형세를 보아서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권유하니까 김제갑이 답신했을 때 대의를 개진하여서 반드시 죽더라도 두마음이 없다. 라고 그 답신을 보내고 또 이제 다짐을 하죠. 누가 능히 몸을 가볍고 날쌔게 적을 대적할 수 있느냐. 적이 강경한 것은 더하고 우리의 약한 것은 날로 심하다. 그러니까 겁이 배나 나니 싸움이 피만 흘릴 것이고 사람으로 지키자니 이제 꽤나 어렵다. 또 성은 척지가 없고 밭도랑도 흐르지 않고 식량이 넉넉하지 않다. 기회가 다하여 우리 고우는 하나도 믿을 거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 속수하는 것이 편할까? 하늘이 원주에 준 것은 오직 영원산성이 있어서 가히 웅거할 만하다. 예전 사람이 영원산성을 얻어서 공을 세웠다. 나는 비록 제주가 예전 사람만 못하지만 나의 뜻이야 어찌 예전 사람만 못하리요. 이때 예전 사람은 아마 원충갑 장군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에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다만 일이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내 몸을 벌줄 것이다. 라고 해서 영원산성에서 옹고해서 외적을 막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주 사족이었던 정사영께서 적의 강성함이 다른 적에 비할 것이 아니고 지금 때가 예전과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병졸로서 적의 예봉을 대하지 못할 것이니 이제 나아가 피하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대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간언을 드리니까 이제 김제갑은 거기에 대해서 너와 더불어서 말할 것이 없다. 목민관으로서 나라 지키는 직분을 다하고자 한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사사로이 죽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영원산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지금 전황에 불리한 것을 알고도 본인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분은 목민관으로서 나라 지키는 직분을 다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사사로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제 영원산성 피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관속과 노약자를 비롯한 원주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한성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이제 성안이 가득 차 있고요. 그 숫자가 4,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원산성 사면은 모두 절벽이고
이제 길 하나만 통해서 이제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물고기를 꼬챙이에 꿰인 것처럼 나란히 줄을 지어 나아가는 것만 갖고도 이제 출입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성 절벽이 이제 깎고 파고 쌓으며 안에서는 양식을 넓게 쌓아놓고 기계와 나무를 쌓고 샘을 파는 등 여러 달 동안 생활할 준비를 해놨죠. 밖으로는 이제 큰 수레에 거듭 난간을 하여서 돌을 실어서 공중에 달아놓고 이제 왜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위에 덧쌓아놓은 낮은 담, 그러니까 성첩 사이에 활과 화살, 화총을 구비하고 낮과 밤이 없이 성벽의 둘레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계하는 순상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592년 8월 23일 날 이제 김제갑이 박종남에게 이제 매복을 지시하죠. 적은 반드시 가리령을 지나서 원주를 향하여 북상할 것이다. 가리령은 매우 험하여서 말 두 필이 동시에 지나지 못할 만큼 길이 좁으니 가리령의 목을 눌러서 병력 1000명으로만 지킨다면 비록 이제 100만의 적이라도 날개 없이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제 가리령을 이럴 때에는 내가 뒤에서 경고에 준비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겠으니 이제 힘껏 싸우라 해서 이제 매복 작전을 펼치는데 이 매복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산성에서 김제갑이 이제 외적과 직접 맞상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92년 8월 24일 날 이제 왜군이 이제 장대 끝에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꽂아서 이제 김제갑 목사에게 전하죠. 그래서 이제 김제갑 목사가 이제 허리에서 칼을 빼서 그 사자를 직접 베어 죽입니다. 우리는 결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날 이제 왜군이 크게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부하 병사들에게 명령하여서 영원산성에서 한 5리쯤 떨어진 5군데 산봉우리에 이제 한 사람씩 숨을 정도로 구멍을 파고 척후병을 파견시켜서 이제 왜군이 내습할 시에는 이제 피를 불어서 왜군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달케 하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1592년 8월 25일 아침 이제 5군데 각이 이제 일제히 울리기 시작을 했죠. 적군이 오고 있다. 적군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창과 검이 산을 뒤덮고 북소리와 고함 소리가 땅을 울렸으나 외부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부족의 상태이지만 이제 험준한 지형, 그러니까 지리가 있고 땅에 이점이 있고요. 인화, 사람들 사이에 이제 단결력이 넘치는 군율로서 이제 무장된 조선군은 저녁까지 왜군과 처절히 맞서 싸웠다. 근데 이후 어둠을 틈타서 이제 왜군이 수십 명의 결사대를 뽑아 절벽의 틈 사이로 기어 올라와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불시의 고함을 치며 돌격해 오니까 오고 또 이제 왜군의 본진 3,000명이 이를 기화로 이제 성을 공격해서 쳐들어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김제갑군은 이제 활과 돌을 동원해서 적과 대항하였으나 이제 결국 영원산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산성에서 패전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패전 당시에 이제 김제갑과 가족이 어떻게 처신할 건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1592년 8월 25일 패전 후에 김제갑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끝까지 싸웁니다. 평생의 나라에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이 격전의 마당에서 어찌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끝까지 싸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의관을 정제합니다. 조복을 꺼내어 갑오지에 입고 이제 임금을 향해서 북향 재배한 후에 이제 사령탑 있는 옥상에 걸터 앉아서 내려가지 않고 이제 활을 당기어서 적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왜군의 화살이 그의 등에 꽂혀도 내려가지 않고 또 다시 가슴을 관통하여도 내려가지 않자 왜군의 부장 한 명이 그에게 이제 달겨 들어와서
호상에서 내려앉아서 항복의 뜻으로 무릎을 꿇리게 하였으나 이제 끝내 거부하고 이제 순절합니다. 이제 문시는 보통 이제 순절이라고 하는 걸로 그 표현하고 무시는 이제 전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순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영혼산성을 지키고 있던 부인 이 씨도 남편 그 김제갑의 순절 소식을 전하자 그 노비에게 남편은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살아 무엇하랴 라고 하면서 성 아래로 이제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작은 아들 김시백도 김제갑 옆에 떠나지 않고 그 부모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영혼산성에 남아서 최후까지 싸우다가 이제 장렬하게 이제 순절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김제갑과 함께 수송하던 아전들과 그의 가솔 100여 식구 역시 끝까지 적과 싸우다가 영혼산성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처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서 이 패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병가의 상사라고 해서 그 전쟁하는 와중에서 늘상 있는 거죠. 이기기도 하고 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길 때나 질 때나 그런 그 전쟁에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걸 이제 처신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제 후대 사람이 정리했냐면 1670년 이제 정석형이라고 하는 세원분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입장을 자처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그 유명한 그 삼국지의 총나라의 마지막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유가 이제 그 촉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의 이제 죽을 입장을 자처하고 대처해 나가는 거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배송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설명했던 그 내용이 과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거기서 설명한 것이 이제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입장을 자처한다. 왜 자처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처하는 것이죠. 이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오직 이제 군자라야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군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처신 방향은 이제 위급함을 당하여서도 이제 보통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럴 때 왜 보통으로 보겠느냐? 이제 충성심 그 당시 이제 군자의 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니까 충성식기를 가다듬기를 시조 옮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 김제갑은 신하로서 충성에 죽고 또 그 김제갑의 부인은 이제 정절로 죽고 또 김제갑의 아들은 이제 효성에 죽었다라고 해서 충과 정과 효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김제갑의 영혼산성의 항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군자 시대 때 김제갑의 항전에서 생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생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입장을 자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제 죽을 입장을 자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군자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생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생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에 죽을 입장을 자처한다라고 얘기해서 할 때는 이렇게 생명이라야 목숨을 버리고 이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배움을 역사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당 생명협동교육관과 충렬사는 이제 석경길을 놓고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그
무기당 생명협동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제 역사와 동반하는 이제 그런 자세로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생명협동교육관 옆에 있는 충렬사가 주는 그러한 고마움은 굉장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